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경우의 수. 어제는 이제 관찰자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뭔가를 딱 깨닫거나 뭐 정의하거나 하고 나면은 이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우주 자체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어, 이게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뭔가를 딱 정의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죠. 음. 어제 이 관찰자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정의를 딱 하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허점이 있긴 있어요. 허점. 음. 왜냐면은 이 진동, 그다음에 신호, 그거를 내가 이제 논리 체계, 논리 회로로 설계한다. 그래서 그게 현상화 시킨다. 요런 체계였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중요한 건 진동도 내꺼, 신호도 내꺼. 하지만 논리 회로가 내가 설계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준수, 뭐 낫 게이트,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막 요런 논리 회로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내가 설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진동과 내 신호지만은 지금의 디지털 세계의 논리 회로는 내게 아니다 보니까 이 현상화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게 모순적인 거죠. 더군다나 이 단순한 진동과 신호를 내가 논리 회로로 설계를 직접 한다고 해도 이것들의 설계들의 복잡성으로 이 디지털과 현실 세계 전부를 현상화해서 구현해 했다는 건데, 구현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복잡성을 내가 다 기억하고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이거는 안녕. 신호가 들어오면 저건 잘자. 부터 뭐 픽셀 단위로 치면은 뭐 좌표값 넣고 색상값 넣고 뭐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는 아니고 그 수많은 것들의 현상들을,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안다고 해도 이걸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냐, 이러한 또
모순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뭐 식품, 자동차, 전자기기, 의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의류에 뭐 여성 의류, 의류 이렇게 뭐 아우터 에서 다시 또 여기는 뭐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뭐 패딩 뭐 점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뉘어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종류들도 또 무수한 종류들이 많을 거고 세부적으로 갈수록 실제 이거는 그냥 쇼핑 카테고리를 예를 들었지만은 이 현상화 한다는 게 여기 안에 수많은 브랜드와 상품명을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진동과 신호를 보내고 또는 거기에 맞는 진동과 신호가 왔을 때 이걸 내가 이건 근데 한번 짰으니까 현상화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설계도를 다 기억해서 거기에 맞는 진동 신호를 만들 수 있느냐. 세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카테고리별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점퍼에 50만 개 상품이 있다. 패딩에 200만 개 상품이 있고 아우터에 1억 개 상품이 있고 여성 의류 전체 상품은 뭐 100조 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수많은 상품군들을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딱 요 정도 카테고리 대카테고리나 중분류 카테고리 또는 소분류 카테고리 소소분류 카테고리 요런 식으로 적당한 그 카테고리 위주로만 내가 기억해서 거기에 맞는 진동과 신호로 내가 그러니까 창조를 할 수 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 뭐 그런 건데 나머지는 랜덤이겠죠. 그 안에 세세한 상품군들은 랜덤일 텐데 물론 이제 내가 얼마나 이거를 인식을 하고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느냐는 뭐 차원이나 의식 상승? 레벨?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진동 그쵸. 진동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느낄 수는 없죠. 단순히 진동이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 정도는 내가 느낄 수는 있으니까 또 뭐 상상, 뭐 생각, 행동, 뭐 등등, 뭐 습관 막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통틀어서 진동일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정이다. 그럼 이런 가정들이 이 경우의 수들이 무수히 많다. 뭐 100가지 그래도 이내로 축약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축약을 한다면 10가지 이내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는 어찌됐든 많긴 많단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서 찾는 게 훨씬 낫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난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 라고 했다면은, 그게 그냥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내가 아는 것과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제 일으키거나 바뀌거나 뭐 그런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를 한다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뭔가를 하는 것이 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자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단어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의 이제 뭐 공 쪽인데 뭐 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매우 어려운 난이도 쪽이라서 일단 요거는 이따가 하고, 그럼 뭔가를 한다. 요게 이제 조금 몇 가지 많이 있을 건데, 뭔가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생을 사는 것과,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현생과 영성. 크게는 이제 이거죠. 현생, 물질, 비물질,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생에서는 다시 또 뭐가 있을까요? 현생을 사는 방법. 뭐 돈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즉 열심히 뭔가 하면서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를 바꾸고자 뭔가 이 혁신적이고 어떤 정치적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션이 주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현생을 사는 방법. 그리고
뭔가 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현생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전파하는 것, 뭐 요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지구 체험이나 경험적 측면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선택받은 자 쪽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자, 뭐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진실과 거짓의 싸움,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적인 그런 영역이 많을 수 있겠죠.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요런 쪽. 그리고 현생을 사는 것, 또 현생,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생을 사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성, 비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시 여기에는 이제 뭐 매트릭스 탈출이 있겠죠. 그리고 차원 상승하는 것. 그리고 고차원 존재들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통틀어 뭔가 교감, 그러니까 외계인, 뭐 교감을 하는 것. 자, 여기 하나 빠졌죠. 이제 사랑하라, 뭐 요런 거 있겠죠. 어떤 사랑의 에너지.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는 만능 치트키적인 어떤 그런 게 뭔가 있죠. 그 이런 거는 이제 고도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다면은, 하지만 요 부분은 이제 사랑이 이 부분에 해당될 여지가 크죠. 자, 그럼 매트릭스 탈출은 이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니까 매트릭스 탈출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게임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진행도 안 되고 어떤 룰에 속하지도 않고 움직임이 없으니 매트릭스도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는 붕괴된다. 뭐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진동, 고진동, 어떤 기공술의 대가, 뭐 일곱 차크라, 뭐 성과체 활성화, 뭐 쿤달리니 깨우기, 뭐 빛의 몸,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감, 뭐 의식의 고도화, 뭐 내면, 명상의 고도화, 어떤 수행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이제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면은 이런 것 위에 그러니까 어떤 2-1번이라고 해야 될까? 2번인데 이제 단박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내공이 쌓이면서 차원 상승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트릭스 최고 층위까지 올라간 후에 자연스럽게 매트릭스를 탈출한다. 요렇게 탈출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단박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무것도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란 게 많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죽으니까. 근데 불가능이란 없죠. 그래서 밥도 안, 근데 이제 숨조차도 안 쉰다. 뭐 그건 확실히 불가능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확실한 불가능. 막 10분 이상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체 최소한의 그런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기본은 그래도 돼야 될 것 같으면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흐릿한 경계선이라서 계속 이건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한다. 가 요렇게 크게 두 가지와 세부적으로는 7가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 100%는 불가능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이제 최소한의 식습관, 최소한의 잠, 최소한의 욕구, 욕망.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식욕, 그러니까 최소한이죠. 이제 수면욕, 식욕,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써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그 최소한의 욕구, 욕망인 거죠.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 잠은 3-4시간 정도.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그렇다고 그냥 막 그 가부좌 틀고 뭐 한 달, 1년 그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렵죠. 그게 의미가 있나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경우의 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100%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도 그 뭐라 그래, 그걸 편법을 뭐라 그러지? 편법을 뭐라 그러지? 그 편법 불교 그 그러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불교에서도 뭐 처음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점점 고기 사실상 이제 논리화 하니까 고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냐, 내면 수행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흐릿한 이제 경계선을 이제 넘는 거죠. 이제 소승에서 대승까지 이제 진화가 되듯이 뭐 승복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 사복 입어도 된다. 머리를 미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님이라는 게 없죠. 일반 집에서도 그냥 머리 안 감고 승복도 안 입고 예의 뭐 예절 뭐 그런 거 없어도 될 거고, 그렇게 점점 합리화에 빠지다 보면은 이 흐릿한 경계선을 계속 넘다 보면은 사실상 그 최소한이라는 게 최대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은. 그래서 딱 100. 근데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건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뭔가를 한다 에서 세 번째 분류, 대분류. 그러니까 현생을 사는 것과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현생 플러스 영생을, 그러니까 현생을 살되 현생을 살지 않으며 영성을 추구하되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요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를 만나지만 좋은 감정은 있지만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난 너 좋아하지 않아, 뭐 요런 느낌? 그러니까 현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 분명히 어떨 땐 노력하지만 어떨 땐 노력 안 해. 어떨 땐 열심히 살지만 어떨 땐 열심히 안 살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성을 굉장히 추구하지만 영성을 절대적으로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 어떤 한쪽에도 포섭되지 않으면서 산다. 그렇다고 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아니다. 가지되 가지지
않는다. 뭐 그냥 애매한데 말장난 같지만 요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느낌들이. 음, 뭐 양자 중첩, 음, 그런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것만 봐도 0이냐 1이냐 딱 나누는 게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0이냐 0과 1을 갖고 있지만 딱 그걸 분리할 수 없듯이 시공간을 분리할 수 없듯이 이분법이 아니듯이 그래서 어떤 그런 맥락이나 그런 표현적인 것만 보면은 딱 요 부분이 가장 이 세 번째 분류가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냥 이제 예,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건 요거일 텐데, 근데 이제 의심에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밸런스가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밸런스적인 거일 텐데 너무나 빠져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그런 건 텐데 이게 이런 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이라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틀린 게 있냐 이거죠. 자, 요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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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될 것 같은 거죠. 음, 중요한 건, 이 우주는 확실히 설계, 디자인 된 것은 확실히 맞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주가 랜덤하게, 불확실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우주가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법칙 체계 하에 그러니까 질서를 가지고 우주가 운영이 되지만 그 질서 안에 무질서가 포함되는 건 있다. 무질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층위가 워낙에 방대하고 다양하고 근데 그 층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또 세분화를 어떻게 시키는지도 뭐 상대적인 거일 테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거짓말을 진짜로 할 거면은 진짜 어떤 타깃을 잡고 쟤를 확실히 속이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속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떤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막 이렇게 속인다기보다는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것도 이 우주에는 어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에는 이 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약간 거짓 쪽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처절하게 확실하게 거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티를 내고 뭔가 틈이 있다. 그 이유는 어떤 룰, 뭐 카르마라든지 뭐 그런 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지의 의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철저하게 잔인한 거짓 쪽으로 창조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임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쪽의 경우의 수는 꽤 낮다고 봐야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테니까. 게임의 종류도 많겠지만 굳이 그런 게임을 선택할 이유가, 물론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재밌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는 낮아요. 낮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게. 그래서 그냥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명대사,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현빈하고 하지원이 이제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냥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현빈의 집에 있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그 이제 나레이션으로다가 그냥 읽어주는 뭐 그런 건데, 그 장면은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지만 굉장히 신선한 그런 명대사예요. 이 동화 속,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안에서 나오는 이제 앨리스가 캐셔 고양인가? 그 캐셔가 맞나? 또 그 고양이한테 말을 하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냐, 앨리스 고양이. 너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앨리스. 글쎄, 어디든 도착만 할 수 있다면, 고양이. 넌 어디든 도착할 거야. 넌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닿게
되어 있으니까 뭐 요런 느낌의 이제 대화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와닿았는데, 야, 캐셔가 아니라 채셔. 채셔 고양이? 아무튼 요 고양이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대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도착한다 라는 거는 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어디든 닿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앨리스는 어디든 도착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했단 얘기는, 너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고 싶은데도 몰라. 다만 어디든 도착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걷다 보면은 어디든 닿게 되어 있다. 거기가 도착하는 곳일 테니.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들이 다 많아도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길이, 정해진 길이 없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무래도 결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가 곧 다 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정해진 정답의 길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대사가 굉장히 좋다 이거죠.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이 게임, 이 우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이런 기본 철학을 가지고 이 게임을 참여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요쪽으로 그래도 선택이라기보다는 요쪽 믿음. 그치. 나의 믿음은 이 앨리스와 채셔 고양이의 대화, 이쪽이 나는 가장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저는 좀 믿기로 했다. 뭔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